커피를 악마의 음료라고 표현하는 사실 알고 계세요? 교황 클레멘트 8세는요, 모든 인류는 커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커피가 매혹적이기 때문일 겁니다. 자, 오늘 그 매혹적인 세계, 바리스타 김유진 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새로운 커피 추출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로스팅의 전반적인 내용과요, 수막 로스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로스팅의 방법부터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앞서서 네. 우리가 로스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로스팅은요, 커피 열매에서 체리를 수확을 하고요, 수확을 통해서 이제 가공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가공 과정이 끝나면 비릿한 콩 상태인 생두가 되는데요. 네. 이 생두의 상태에서는 커피 비릿한 향밖에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생두에 열을 주고 볶아서 원두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로스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자, 이 생두가 로스팅 되면서요, 커피 특유의 맛과 향을 가지게 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로스팅 과정은 커피의 맛을 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로스팅 자체가 이제 볶는다는 의미일 텐데요. 우리가 앞서서 강배전, 약배전, 다양한 그 볶음의 형태를 좀 배워봤었습니다. 자, 이렇게 로스팅하는 거에 따라서 그 풍미도 달라지고 맛도 달라질 것 같은데, 네. 로스팅의 종류는 몇 가지나 되나요? 네, 볶는 방식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먼저 직화식, 반열풍식, 열풍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직화식 같은 경우에는요, 콩을 볶는 드럼 표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을 통해서 아래쪽에서 열이 100% 전달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직화 방식의 장단점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일단 직화 방식의 장점은요, 예열식은 짧다라는 것과요, 개성 있는 커피의 맛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단점으로는요, 열량 조절이 굉장히 어렵고요, 안과 겉을 골고루 익히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네. 균일한 로스팅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예열 시간이 짧다고 말씀하셨지만 불이 네. 직접 닿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골고루 예열을 하면서 로스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방식인 반열풍 방식은 어떤 방법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반열풍 방식은요, 콩을 볶는 드럼의 뒷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이 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드럼의 밑면으로는 열이 한 60%, 뒷면으로 40%가 전달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반열풍 방식의 장단점은 어떤 점들이 있나요? 네, 이 반열풍 방식이 가장 지금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장점은요, 열량의 손실이 작다라는 점과 균일한 로스팅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네. 하지만 단점은요, 예열 시간이 직화 방식보다는 조금 길고요, 커피의 개성을 살리기에는 직화 방식보다는 조금 어렵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열풍 방식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열풍 방식이 무엇인지부터 또 장단점까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네. 열풍 방식은요, 버너가 드럼의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풍만으로 콩을 볶아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열풍 방식의 장점은요, 열 손실이 가장 작고요, 가장 안정적으로 짧은 시간에 로스팅을 균일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단점은요, 개성적인 맛을 살리기에는 가장 안 좋은 방식 중에 하나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일반적으로 좀 우리가 살펴보면은 각각의 장단점은 있겠지만 네. 직화 방식이 이 커피 자체의 그
맛을 살리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다양한 로스팅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그 과정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로스팅 과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먼저 먼지와 수분 날려주는 건조 과정이 첫 번째고요. 네. 그 다음으로 실질적인 로스팅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로스팅이 끝나게 되면 재빨리 냉각을 해주는 냉각 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로스팅을 하게 되면요, 맛과 향, 색깔, 부피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네. 이거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색상부터 좀 알아보죠.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처음에는 생존 상태의 녹색이고요. 네. 수분이 날아가면서 노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후에 생존 안에 있는 당분의 캐러멜화로 인해서요, 점점 진한 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이 원두의 색은요, 로스팅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로스팅할 때 색상뿐만 아니라 그 향도 달라진다고 들었거든요. 네. 자, 어떻게 변화하나요? 처음에는 풋풋한 풋내가 나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빵을 굽는 듯한 고소한 향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달달한 향이 단향이 나게 되는 거고요. 신향, 그다음 원두 고유의 향, 쓴향, 이런 식으로 향이 변해가게 됩니다. 로스팅 과정을 보니까 상당히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나 이 부피가 부풀어 오르는 게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생도의 상태일 경우에는 1cm도 채 안 되다가 완성이 되었을 때는 1cm가 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거는 생도 안에 증기와 가스로 인해서 높은 압력이 형성이 되고요. 네. 그로 인해서 부피가 점점 부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스팅을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수분이 날아가면서 주름이 조금씩 생기다가 그 가스의 형성으로 인해서 점점 부푸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생기는데요. 네. 이 로스팅 방법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 방법에 따라서도 부피가 조금 차이가 나나요? 그럴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열풍을 많이 받는 아이들은 조금 더 많이 골고루 부푼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실버 스킨이라는 네. 게 있더라고요. 네. 이 실버 스킨이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 실버 스킨은요, 은피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데요. 네. 생두를 감싸고 있는 아주 얇은 막을 보셨을 겁니다. 그것을 이제 실버 스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실버 네. 스킨이 이게 열을 가하면서 없어지기도 하나요? 네, 불에 의해서 탈 수도 있고요. 점점 생두가 부품에 인해서 느슨해지면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커피 콩의 무게도 네. 앞서서 달라진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도 설명해 주세요. 부피의 감소는요, 가장 큰 이유가 수분의 증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배전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서 무게는 점점 가벼워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크랙이라고 하는 네. 게 있죠? 네. 이 크랙을 통해서도 이 단계가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네. 1차 크랙, 2차 크랙을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커피 콩을 처음 볶다가요, 수분이 날아가고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타닥타닥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1차 크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1차 크랙은 대부분 180도에서 190도 사이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네. 생두에 있는 센터컷의 팽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 1차 팝이 끝나고 나면요, 다시 조용해졌다가 타닥타닥 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2차 크랙이 옵니다. 2차 크랙은 세포 조직 안에 팽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직 안에 있는 오일 성분이 밖으로 이동을 하면서 강배전된 콩은요, 겉에 기름기가 도는 것을 볼 수 있는 이유가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겉에 그 오일 성분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크랙 과정을 거치면서 네. 우리가 이제 그 오일 성분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스팅하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네.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워봐야 될까요? 네, 핸드픽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네. 핸드픽은 결점들을 제거해주는 과정입니다. 네. 결점들은요, 커피 맛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앞서서 이 콩의 종류를 나누면서 그 분류를 할 때 네. 결점도가 적을수록 좋은 원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결점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나요? 결점도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먼저 네. 블랙빈 같은 경우에는요. 네. 수확 시기가 늦어졌죠. 커피 열매가 땅에 떨어지게 되어서요. 땅과 만나 이제 과발효가 되어서 만들어진 결점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블랙빈 같은 경우에는 시큼털털한 굉장히 불쾌한 맛을 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점도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결점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할 때 네. 이 땅과 만나서 이 만들어진 결점도라고 하면 네. 흙내가 나거나 네. 약간 좀 이렇게 텁텁한 네. 그런 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텁텁한 맛도 내고요. 발효가 되면서 시큼한 굉장히 불쾌한 맛을 네. 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요. 소울빈이라고 하는 결점도인데요. 네. 이 소울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블랙빈과 같은 경우로 과발효가 되어서 만들어진 경우가 있는데요. 과발효가 된 것도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땅에 떨어져서 발효가 된 경우, 그리고 그 워시드 방식 과정에서요. 발효 과정을 거칠 때 그 발효 과정이 잘못돼서 만들어진 경우가 있는데 네. 그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울빈 역시 시큼털털한 굉장히 불쾌한 맛을 내서 안 좋은 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결점도인가요? 네, 그 옆에 보시면요, 인섹트 데미지 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커피 벌레가 이제 공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요, 조그마한 구멍이 좀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벌레 먹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네. 이 인섹트 데미지 빈 역시 시큼털털한 굉장히 불쾌한 맛을 내기 때문에 핸드픽 과정에서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네. 다음은요? 자, 밑에 보시면 브로큰 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브로큰 빈은 탈곡 과정에서 굉장히 큰 힘을 받아서 깨진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보시면 크기가 어떻나요? 굉장히 불규칙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상적인 생두보다는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펜과 이 브로큰 빈을 같이 넣어서 볶았을 때는 이 브로큰 빈이 먼저 타버리겠죠. 완성된 커피에서는 쓴맛, 탄맛을 낸다라고 해서 결점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네, 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말 네. 그대로 조개 껍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안쪽 속이 없고요. 네. 겉에- 빈강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껍질만 있는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유전적인 영향으로 만들어진 결점도입니다. 이 결점도 역시 쉘 역시 얇기 때문에 정상적인 콩과 볶았을 때는 먼저 타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탄맛, 쓴맛을 내주기 때문에 이 쉘 역시 핸드픽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보시면 뭐 돌도 있고요. 그리고 탈곡이 안 된 파치먼트 상태, 체리 상태의 콩도 있습니다. 돌 같은 경우에는 볶을 때는 뭐 커피 맛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만 분쇄를 해줄 때 그라인더의 날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파치먼트 상태 아니면 체리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결점들 같은 경우에는요, 직화식으로 볶을 때 불이 붙을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네.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결점들은 반드시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커피 로스팅을 하는 과정에서 커피 원두 자체는 상당히 균일해야 볶음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균일하지 않으면 단맛을 내거나 쓴맛을 내는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쓴맛을 내는 것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커피가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스팅하는 과정을 자세히 배워봤고요. 또 결점도의 종류에 대해서도 자세히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집에서 커피를 직접 로스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자, 그러면 오늘 로스팅 해볼 생두는 어떤 생두인가요? 네, 브라질 산토스 넘버 2인데요. 네. 브라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보자면 네. 1727년에 식민지였던 기아나를 통해서 커피 재배가 시작이 되었고요. 네. 1800년대에 이르러서 커피 재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낮은 고도임에도 불구하고요. 습기, 흐린 날씨, 적정한 온도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커피를 재배를 하고 있고요.
세계 1위의 커피 생산국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브라질은요, 자연 당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건식법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브라질 산토스에 대해서 궁금해지는데요. 네. 브라질 산토스는 어떤 원두인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이 브라질 산토스는 금방 말씀드렸지만 건식법을 이용해서 가공한 커피이고요. 네. 결점도가 4개 이하일 때가 가장 좋은 등급으로 넘버 2라고 불립니다. 네. 결점도가 4개보다 더 많아지면 넘버 3, 넘버 4 이런 식으로 등급이 내려가게 되는 거고요. 브라질의 맛의 특성은요, 한 가지 맛이 튄다라기보다는요, 단맛과 고소한 맛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에스프레소의 베이스로 가장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난한 맛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브라질 하면은 커피를 생산하는 정말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브라질 산토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지금 로스팅의 종류를 앞서서 알아봤잖아요. 네. 그 중에서 수막 로스팅으로 네. 이 브라질 산토스를 로스팅해보는 과정을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 해보시죠. 네. 네, 집에서 간편하게 로스팅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인데요. 네. 먼저 이거 보시면 수망이라고 하는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로스팅 기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로스팅 기구 수망은요, 보시면 뚜껑이 달려 있어요. 뚜껑이 달려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커피가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뚜껑을 닫고 고정을 해주는 클립까지 되어 있고요. 콩이 잘 뒤집어지게 하는 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5-60g 정도의 콩을 넣고 볶기에는 이것보다 간편한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아래쪽에 홈이 있기 때문에 네. 잘 뒤집힐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지금 앞에 있는 이건 뭐죠? 네, 소형 로스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안쪽에 콩을 넣고요. 뚜껑을 닫아준 뒤에 다시 켜주면 알아서 콩이 돌아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막 로스팅과 로스터 그리고 소형 로스터에 대해서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 특징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먼저 수막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일단 저렴하고요. 네. 집에서 가스불 위에서 그냥 간편하게 볶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직화 방식이기 때문에 단점은 안과 밖에 골고루 익기가 좀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소형 로스터를 보시면요. 네. 일단 장점은요. 힘들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단 넣어놓고 전원을 켜기만 하면 알아서 볶아지기 때문에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게 볶을 수 있다는 점이고요. 네. 단점은요. 일단은 이 기계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수망보다는 좀 더 든다라는 점과 네. 열풍 방식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골고루는 익지만 뭔가 향이 좀 부족한 듯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수막 로스팅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자, 맨 처음에 생두를 안쪽으로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뚜껑을 닫아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불 위에 올려서 좌우로 흔들어주는데 그 이유는요. 홈이 세로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좌우로 흔들어서 생두가 잘 뒤집어지도록 해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처음에는 살짝 위쪽에서 흔들어 주셔가지고요. 콩 전체적으로 수분이 골고루 날아갈 수 있도록 해준 뒤에 수분이 어느 정도 날아갔다, 색깔이 좀 노란색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시면 살짝 내려와서 1차 크랙을 유도를 시켜줍니다. 자, 흔들다가 타닥타닥타닥 1차 크랙이 시작이 되면 다시 위로 올려서 1차 크랙이 골고루 올 수 있게 시간을 주고요. 1차 크랙이 끝나고 난 뒤에는 다시 2차 크랙을 유도하기 위해서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줍니다. 자, 2차 크랙이 다시 타닥타닥 하고 오기 시작하면은 빼주는 걸로, 그러면 로스팅이 완성된 걸로 하겠습니다. 네. 2차 크랙이 시작할 시점에 빼기 때문에 배전도는 중배전이 되겠네요. 네. 자, 그럼 시작을 해보죠. 네. 가장 지금 로스팅에서 수막 로스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쉬지 않고 골고루 흔들어 주셔야 되는 점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쉬지 않고 골고루 어느 정도, 한 몇 분 정도 흔들어야 로스팅이 거의 다 이루어질까요? 네, 1차 크랙이 오는 시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양이 작기 때문에 5분에서 10분 사이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준희 씨가 좀 힘드시겠네요. 네. 자, 그러면 불을 처음엔 약한 불로 켜주고요. 자, 위쪽에서 수분이 골고루 날아갈 수 있게 양 옆으로 흔들어 줍니다. 지금 연기가 나면서 네. 그 수분이 날아가는 건가요? 지금 보이는 게? 네, 맞습니다. 서서히 수분이 날아가고요. 지금 떨어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요, 실버 스킨, 아까 은티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은피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네. 1차 크랙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지금 이 시점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될까요? 양이 작기 때문에 한 4분 정도, 4, 5분 정도면 올 것 같습니다. 네. 1차 크랙이 온 다음에 2차 크랙이 올 때는 시간이 조금 더 빨라지겠네요? 그렇죠. 한 1분 상간이면 2차 크랙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향이 어떤가요? 조금씩 약간 단내가 나는 느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향이 변하기 시작할 때는 풋내에서 달달한 단내로 변하기 시작을 하죠. 색깔도 점점 수분이 날아가면서 노란색으로 변해가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준희 씨 한번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자, 1차 크랙이 이루어지기 살짝 전인데 더 높게 해서 네, 양 옆으로 골고루 흔들어줍니다. 조금씩 갈색으로 변해가는 게 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괜찮으신가요, 아직? 네. 1차 크랙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렇게 오래 걸리는 줄 몰랐어요. 네. 수분이 날아가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걸린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네. 1차 크랙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타닥타닥타닥 소리가 분명하게 들릴 겁니다. 그러면 바로 조금 내려놓으면 되는 건가요? 살짝 올리셔야 돼요. 자, 지금은 수분이 거의 날아갔고요. 살짝만 내리겠습니다. 1차 팝을, 1차 크랙을 유도하기 위해서. 네. 조금만 올려주시고요. 네, 그 정도. 자, 힘드시면 제가 할까요? 네. 네. 자, 1차 크랙이 왔기 때문에 빠르게 흔들어 주겠습니다. 자, 지금 1차 크랙이 끝난 것 같고요. 네. 자, 조금 있으면 다시 2차 크랙이 올 겁니다. 1차 크랙에서 2차 크랙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주거나 네. 아니면 어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반응들이 있나요? 잠깐 소리가 안 나다가요. 타닥타닥 하는 소리가 오는데, 지금은 그 공간 사이가 시간이 조금 짧았네요. 네. 2차 크랙이 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타닥타닥 거리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됐으면 저희가 원하는 준비전이 됐을 것 같네요. 로스팅이 끝났으면 다른 희망으로 옮겨서 근데 이게 자연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네. 냉각되는 과정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리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는 선풍기나 에어컨 앞에서 식혀주면 더욱더 빨리 식겠죠. 로스팅 끝났고요. 네. 냉각이 끝난 원두 상태의 브라질 선토스입니다. 네. 이 가스불로 우리가 직화 방식으로 로스팅을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열 손실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에너지 소모도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그렇죠. 굳이 그렇게 따지자면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브라질 산토스를 내려보겠습니다. 네. 분쇄한 15g의 브라질 산토스 원두를 넣어주고요. 네. 수평을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 뜸들이기 먼저 하겠습니다. 브라질 산토스를 내릴 때에는 물의 양을 어느 정도로 하면 적정 물의 양이 되나요? 저희가 중배전으로
볶았기 때문에요. 네. 물의 온도는 80도 중반으로 해주고요. 네. 추출하는 물의 양은 80ml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부풀어 오르는 게 상당히 많이 네. 부풀어 오르는 것 같은데요. 그 네. 이유가 혹시 바로 볶았기 때문인가요? 네, 갓볶은 커피는요, 가스를 굉장히 많이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물과 만나서 그 가스가 배출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부푸는 거예요. 자, 뜸이 끝났고요. 1차 추출 들어가겠습니다. 추출. (80ml) 추출 끝났고요. 드리퍼를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액에 희석하는 물의 양은 어느 정도면 적정할까요? 네, 100ml를 희석해줘서 한 잔이 완성된 양은 180ml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맛을 보시죠. 브라질 산토스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라질 고유의 약간 구수한 맛과 신맛이 좀 약간 결합되면서 좀 맛이 풍부한 것 같네요. 네. 자, 이렇게 생두를 로스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면서 브라질 산토스 원두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알면 할수록 정말 매혹적인 커피의 세계, 바리스타 김유진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